근골격계 재활 연구 실기 발표를 맡은 이대홍입니다.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장경인대 중후군 근막경선 필라테스라는 주제로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장경인대 증후군의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운동재활 필라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요점은 13개 논문으로 살펴본 장경인대 증후군에 대한 이해,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 보행 재훈련 방법, 근막 이완 방법, 고관절 외전근 강화 방법, 세부 내용으로는 보폭 측정, 근막 이완 부위, 어디를 이완할 건지, 그리고 중둔근 후방섬유의 기능과 약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 근막경선과 필라테스의 역할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을 좋아지기 위해서 통합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그걸로 근막경선을 이해한 필라테스를 통해서 외측선과 나선선의 기능들을 이해하고 실습에 적용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필라테스를 활용한 재활 운동 방법을 학습할 것입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여 운동을 할 건지 알아볼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는 기구마다 바렐 체어, 리포머, 캐딜락을 통해서 어떻게 장경인대 증후군 관련된 운동을 진행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장경인대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13개의 논문으로 살펴봤을 때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염증, 고관절 내전과 무릎 내회전의 원인이 있었고, 고관절 외전근의 약화가 원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이 있었고, 고관절 및 무릎 정렬의 문제, 오다리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과부하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논문으로 살펴보았을 때 해결 방법으로는 장경인대 주변 근육을 이완을 하고, 또 보폭을 조절하고 보폭 패턴을 개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고관절 외전근 강화 운동이 도움이 되며, 코어 및 요추 골반 복합체 강화로 골반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요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장경인대 증후군은 반복적인 자극과 생체 역학적인 문제로 발생을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력 강화, 스트레칭, 보행 재훈련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막경선 필라테스를 통한 운동은 이러한 재활 과정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장경인대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대퇴근막 장근이 타이트해지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골반의 이 장경인대 주변이 안정화가 떨어지고 나서 이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가 타이트해지게 되고, 무릎의 통증이나 대퇴근막 장근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장요근의 약화로 인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다리가 앞으로 가는 굴곡되는 그 지점에서 장요근이 신장성 수축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 주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보조근육인 대퇴근막 장근이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게 돼서 긴장감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중둔근, 그 중에서도 이제 후방섬유가 약해지면 외전하는 동작이 약해지고, 고관절이 자꾸 무릎이 내외전이 되고, 우리가 걷거나 이럴 때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무릎이 자꾸 안으로 가고 골반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폭과 장경인대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보폭이나 좁은 보폭이 너무 커도 문제가 되고 너무 좁아도 문제가 됩니다. 둘 다 장경인대 긴장을 증가시키는데, 그래서 보행 재훈련을 통해서 일단 고관절 내전 그리고 무릎 내회전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걸을 때 뿐만 아니라 사이클을 타거나 할 때 무릎이 안으로 가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무릎을 자꾸 정면을 보게 바깥으로 좀 벌리고 사이클을 타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걷는 것을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보폭을 수정하기 위해서 현재 내 보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어플을 통해서 보폭을 내가 지금 얼마큼 걷는지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뭐 논문에서 어느 정도의 보폭이 딱 적당하다 그런 것들이 나온 건 없지만 키에서 100을 뺀 cm에서부터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편안하면서도 엉덩이에도 힘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보폭을 찾아가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폭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는 원인들 중 이제 장요근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거나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의 근육 기능을 평가를 해보고 또한 이렇게 벽압 테스트라고 하는 웰 테스트를 통해서 발목의 가동성을 체크합니다. 이 런지 자세에서 1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무릎을 앞으로 밀었을 때 이 무릎이 벽에 닿으면 발목 가동성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근막 이완과 장경인대입니다. 장경인대 주변에 근육들이 있고 또 이 장경인대를 포함한 이 근막경선이 또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근육들, 근막들을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장경인대는 직접 늘어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주변 근육들을 이완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장경인대 주변에 앞에 대퇴근막 장근, 그리고 뒤 안쪽에 이제 중둔근, 옆에 이제 대둔근, 그리고 옆 라인에 외측 관근이 있고 장경인대가 있습니다. 근데 폼롤러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누르면 뭐 장경인대는 안 늘어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외측 관근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측 관근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장경인대가 여기 있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장경인대 안쪽에서 굉장히 크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폼롤러를 통해서 이 옆면 라인도 문질러 줘야 되지만 아니면 손을 통해서 뒤에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옆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눌러서 이 외측 관근을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외측 관근이 발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이 외측 관근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장경인대의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요새 뭐 잘못 나온 그런 뭐 옆라인 장경인대 뭐 폼롤러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옆쪽을 아예 하면 안 된다는 인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외측 관근은 꼭 풀어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막경선과 장경인대, 이 장경인대 주변 근육들도 풀어줘야 하지만 이 근막경선과 관련된 그 근육들 크게는 우리 이제 정경골근도 좀 풀어줘야 하고 우리 뭐 종아리근 그리고 우리 보행이 너무 좁거나 너무 커서 문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뭐 종아리 근육 그리고 뭐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뭐 비골근, 정경골근, 발바닥에 있는 근막까지 다 전체적으로 근막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외전근과 장경인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관절 외전 약화가 장경인대 부하를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장경인대 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고관절 외전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고관절 외전을 하는데 가장 이제 여러 근육들, 대퇴근막 장근도 고관절 외전을 하지만 이 중둔근 중에서 중둔근도 외전 기능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중둔근의 후방 섬유가 약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둔근에는 앞쪽 섬유와 뒤쪽 섬유로 나눠져 있어서 앞쪽 섬유는 대퇴근막 장근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벌림과 굽힘과 안쪽 돌림. 뒤쪽 섬유는 이제 펴과 바깥 돌림 그리고 그 벌림 기능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후방 섬유와 대둔근 쪽을 조금 더 바깥으로 다리를 벌리는 동작들을 해주는 운동들을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무릎을 구부려서 바깥으로 벌리는 동작보다는 실제 무릎을 펴서 바깥으로 벌려서 뒤로 돌리는 외전까지 바깥 돌림까지 같이 실행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막경선과 장경인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근막을 풀어주고 이제 단일 관절 운동 외측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을 몸에 인지를 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이 이제 통합적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거나 할 때 통증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사용했을 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 근막 경선을 같이 운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경인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 근막 경선은 나선선과 외측선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선선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회전하면서 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근육들이고, 장경인대 위쪽으로는 대퇴근막장근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정경골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측선은 안정성과 균형을 담당하는데 장경인대와 옆에 이제 대퇴근막장근 대둔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위아래로 쭉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막경선을 따라서 필라테스 그리고 코어 필라테스를 통해서 코어를 강화하고 신경근을 활성화하는 것이 자세 비대칭, 근골격계 불균형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운동들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장경인대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측선에 우리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이제 외측 라인의 뼈가 어느 지점인지 여기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 근육은 어떤 근육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측선을 움직일 때는 이렇게 옆 라인을 다 늘려주는,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늘려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리포머나 매트에서도 다양하게 외측선을 늘려주거나 수축시켜주는 운동들을 해주어야 하고, 그 다음 나선선은 이제 회전의 동작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뼈의 표식점이 나와 있고 근육 근막 트랙이라고 어느 근육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 두판상근, 뭐 능형근, 정거근, 그리고 뭐 안쪽에 있는 근육들, 배 바깥빗근, 배덜, 힘줄, 갑자기 구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리고 넙다리 근막 긴장근, 이게 이제 엉덩 정강이띠가 장경인대입니다. 그리고 앞 정강이근, 긴 종아리근, 넙다리 두갈래근, 엉치 결절인대, 엉치 허리 근막 척추세운근, 이러한 근육들이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 동작들, 몸통을 트위스트하는 이런 동작들이 나선 라인을 운동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육을 보시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근육의 모양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몸통을 회전시키는 동작들이 같이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들을 단계별 포인트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평가를 하고, 평가에서 여러 가지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근육을 움직였을 때 인지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 중에는 고관절 외전 중에 중둔근 후방섬유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잘 됐을 때 3단계로 넘어가서 통합 운동인 필라테스를 진행을 하는데, 필라테스 중에서도 외측선 중점으로 필라테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장경인대 증후군 운동 방법을 보시면, 운동재활과 필라테스 단계 두 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 평가 단계에서는 보폭 가동 범위 테스트, 트렌들렌버그 테스트, 오버 테스트, 노브라박 테스트, 토마스 테스트, MMT 등이 있고, 근막 이완을 할 때는 마사지 볼, 폼롤러, 손 등을 이용해서 대퇴근막 장근, 대둔근, 외측간근, 정경골근을 비롯한 골반 주변, 발목 주변, 무릎 주변 근육들을 근막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증이 3 이하일 때 이제 통합 운동 필라테스를 진행하게 되고, 다양한 기구들을 활용을 해서 고관절을 스트레칭하고 코어를 활성화하고, 고관절 외전근 강화를 10kc, 5kc 열린 사슬, 닫힌 사슬 운동을 하고, 근막경선, 나선 외측의 움직임을 포함한 통합적인 움직임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평가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일단은 영상 진단 평가도 있고 임상적인 테스트 평가가 있습니다. 영상 진단 평가는 우리가 아무래도 의학적으로 MRI나 초음파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야 하는 부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사진이
MRI 사진인데 MRI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나온 부분이 염증이 있는 부위고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이제 장경인대 증후군이 생겼다는 것이고 초음파로 봤을 때는 이게 여기가 이제 반대로 검은색 부분이 염증이 있을 때 검은색 부분이고 여기가 넓적다리뼈고 여기가 이제 경골입니다. 그리고 임상적인 테스트는 테렌델렌버그 테스트, 오버 테스트, 토마스 테스트, 노브라팍 테스트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측정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둔근 후방섬유 평가하는 방법을 제가 넣었는데 이거는 뭐 옆으로 누워서도 할 수가 있고 서서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서서 하는 게 없길래 한번 넣어봤습니다. 섰을 때 이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그 다리가 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같은 속도로 내려가고 몸통이 중앙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안 되거나 골반 중립이 안 되면 중둔근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벽에 붙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들고 왼쪽 다리 무릎을 바깥으로 벌리는 힘을 유지하면서 골반을 축구를 시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했을 때 그 버티고 있는 쪽 다리의 중둔근 후방 쪽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움직임을 하지 못하면 중둔근의 후방섬유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같은 발과 같은 손을 앞으로 뻗었을 때 이 골반이 돌아가거나 동작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중둔근이 약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시퀀스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것보다 이제 더 많은 동작들이 들어가지만 주요 동작들로 구성을 해보고 처음에는 준비 동작이 진행되고 필라테스는 항상 준비 운동, 본 운동, 마무리 운동으로 구성을 해서 마치 한 곡의 음악을 들은 것처럼 서서히 준비 운동을 했다가 강하게 본 운동까지 들어갔다가 마무리 릴렉스 해주는 것을 꼭 포함해서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딜락, 레더베럴 제가 준비한 거는 또 뭐 리포머랑 그 체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이 안에는 지금 캐딜락과 이제 레더베럴만 넣어봤습니다. 준비 운동으로 캐딜락에서 여러 가지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주고 본 운동에서는 여기서 이제 코어 활성화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든 고관절을 강화시키고 이제 복 통합 운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기구 레더베럴에서 할 때도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코어도 활성화를 되고 코어를 잡을 수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운동을 해서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잘 느끼게 되면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운동을 같이 해서 통합적인 운동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체어에서 할 수 있는 장경인대 증후군 관련해서 이 외측선을 늘릴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둔근의 고관절 앞쪽으로 회전하면서 뒤로 뻗어주는 동작까지 해서 다양하게 고관절의 앞쪽과 옆쪽과 뒤쪽을 다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과 또 균형을 잡고 코어를 잡아줘야 하는 운동들입니다. 이 서서 하는 운동도 마찬가지로 균형도 잡아야 되고 통합적으로 옆라인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레더베럴도 이렇게 이제 왼쪽 다리가 체중이 지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나서 몸을 상체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옆 라인이 쭉 늘어나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 다리는 앞바다리처럼 하고 오른쪽 엉덩이가 더 있고 왼쪽 엉덩이는 조금 바깥쪽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왼쪽 다리 무릎을 쫙 펴고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이제 중둔근의 후방섬유에 힘이 들어가게끔 이때 이제 골반이 천장을 자꾸 돌아보려고 하거나 다리를 앞으로 올리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잘 잡아주셔야 하고 그 다음 내발기기 자세에서 다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뻗었다가 회전을 시켜서 뒤로 뻗는 동작을 할 때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잘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 하는 이건 테스트 방법과 동일하게 하지만 또 운동으로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팔과 다리를 뻗을 때 골반이 돌아가지 않는지 체크를 잘 해줍니다. 캐딜락에서 하는 동작도 지금 다리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이 옆 라인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진행이 가능하고, 아니면 그냥 바닥에서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브릿지 동작이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바닥으로 내리면서, 그리고 이 OKC, CKC 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는 OKC 운동을 하는 거고 왼쪽 다리는 CKC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같이 안 하셔도 따로따로 하셔도 되는데, 낮은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높은 단계로 올라가시면 되고, 이제 서서 했을 때 이게 조금 더 가장 좀 안정감 있게, 초보자분들은 이때 이제 중둔근 후방섬유 외측 쪽에 자극을 가장 많이 느끼실 수가 있고,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이제 뭐 다리에 힘만 허벅지 앞쪽만 힘만 들어간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그림 영상을 한번 보시면 모든 사진들이 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를 무릎을 구부렸다 뒤로 뻗어주는 동작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이제 걸을 때 동작을 무릎을 구부리면서 올라갔다가 뒤로 뻗어주는 이런 동작들, 이런 것들을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강화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머에서 이제 옆 라인을 늘릴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왼쪽 다리에 체중이 있고 왼쪽 손으로 이 기둥을 잡고 체중을 왼쪽으로 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제 스트레칭인데,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실려 있고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주면서 오른쪽 라인이 좀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강화 방법은 이렇게 누워서 리포머에 누운 상태에서 옆으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런지 자세에서 뒤에 있는 다리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주고, 상체와 다리는 이제 고정을 시켜서 운동을 하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4가지씩 운동 동작이 들어가 있지만, 앞뒤 사이사이에 더 다양한 동작들이 추가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주요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 및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경인대 증후군은 반복적인 자극과 생체 역학적 문제에서 기인하며 필라테스를 통한 통합 운동, 근력 강화, 근막이완, 스트레칭, 보행 재훈련 등 다양한 다각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